소리가 나와야지.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신규와 유효, 그리고 일시수 영역, 상품 구성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이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소리를 지를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조곤조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규와 유효라고 써있죠. 이 신규와 유효, 다시 말하면 이게 고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건데 사실 이 고객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100명을 보유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200명을 보유했어요. 100명을 보유한 디자이너와 200명을 보유한 디자이너와 매출로 승부를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면은 당연히 2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매출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객단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요. 2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객단가가 5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100명의 가치와 200명의 가치 결과로 보면은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 숫자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 매출이 발생되는 결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고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매출을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100명의 숫자가 있는데 객단가가 5만 원이에요. 객단가가. 근데 한 달에 2번 오신대요. 그러면 이 고객은 이 100명이 한 달에 2번 방문한다라고 하면 월 평균 지출보다는 소비라고 표현할게요. 살롱에서 사용하는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죠. 자, 100명이서 5만 원일 때의 가격과 이 100명에서 5만 원이 한 달에 2번 온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월 평균 소비액이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객단가가 얼마이냐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고객 숫자가 없어서 매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고객 숫자가 높으면 매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매출을 이끌어내거나 매출 결과가 나는 무조건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신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고 가시죠. 여러분, 신규의 목적은 뭘까요? 신규의 목적. 여러분, 신규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제방 또는 단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보면 만약에 신규의 목적이 매출로 잡혀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방률은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규의 목적이 '나는 단골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면 매출은 순간 매출 처음 방문하셨던 고객에 대한 매출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출로 본다.'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야? 이 매출을 당일의 매출로 볼 거니 아니면 이번 달의 매출로 볼 거니 아니면 올해 2023 년의 매출로 볼 거니에 따라서 매출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당일 매출이에요. 단순히 당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규는 단골이 될 가능성이 적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올해 2023 년도에 이 사람의 우리 살롱에서 총 소비의 총액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또는 매출의 목적으로 잡으면 재방에 대한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신규를 만나게 되는 목적이 단순히 오늘 하루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이 되었을 때는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다는 게 뭔 말이야? 이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계속 우리가 함께하는 고객이 아니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신규에 대한 목적을 단골, 재방의 형태로 두는 것이 첫 번째고 매출로 이걸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일 매출이 아니라 당월이나 올해, 한 해의 매출로 잡은 상태에서 신규를 만나게 되면 이 신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널. 여러분 이 채널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부분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네이버라는 게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은요. 배너라는 게 있고요. 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널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채널이라는 걸 활용할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유입 대상. 요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 대상이 20, 25, 30, 35 MG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40, 45, 50, 55, 60 기성세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입 대상 자체가 연령이 낮았을 때와 연령이 높았을 때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마케팅 채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장르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야? 땡땡 스타일 뭐 이런 키워드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빌드펌 아니면 애쉬 그레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결과론적인 아름다움, 딱 떨어지는 명칭, 검색이 바로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돼요. 검색을 하고 신규로
고객이 우리 살롱을 선택하거나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 대한 이름을 결과로 비포 앤 애프터를 짠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떤 거? 이미지. 이미지 뭐야? 사진이나 영상이죠. 사진이나 영상을 다루는 채널은 뭐가 있어? 네이버와 인스타 중에. 인스타그램. 이해되실까요? 그럼 우리가 잡은 유입 대상이 젊은 친구들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친구들의 유입을 준비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나이대가 좀 있는 연령 있잖아요. 그쵸?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성세대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살롱에서 다양한 시술을 경험한 거지. 다양한 시술을 경험하면서 나한테 이게 어울리지 않아 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요. 머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난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관리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기준으로 한 그런 결과론적인 해석이 살롱 선택이나 디자이너 선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다? 이들은 다양한 시술과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게요. 경험과 시술을 통해서 나는 이런 머리를 했었을 때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어. 나는 펌을 할 때 굵고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너무 빠글거려. 나는 염색을 할 때 다 좋은데 얼룩이 지는 게 싫어. 나는 염색을 할 때 두피가 따가운 게 싫어. 그 불편함을 제거해 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느냐, 논리 있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살롱이나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치나 다양한 시술로 만들어지는 그런 불편함 그 과정들을 제거할 땐 사진과 영상이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걸로 이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글을 쓰는 게. 자, 글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이 40대부터 그러니까 40에서 60대 사이는 글을 통해서 이 살롱이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 이 디자이너가 나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글을 담고 있는 마케팅 채널을 우리가 네이버의 리뷰나 네이버의 블로그로 보죠. 그래서 리뷰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유입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이 젊은 쪽이면 인스타그램을 70%, 네이버를 30%. 우리가 데려오고 싶어 하는 타겟 대상이 40에서 60대라고 하면 네이버가 70%, 인스타가 30%. 이해되실까요? 젊은 측은 인스타 비율이 높고 나이가 있는 쪽은 네이버 비율을 높인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하는데 밸런스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밸런스. 그 밸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두 채널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유입 채널과 유입 대상에 대한 신규의 방향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유입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과정이 요거예요. 화면 보시면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칸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유입 과정 자,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소비자가 살롱이나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가격이 필요하죠. 가격에 대한 이해, 비싸, 합리적이야. 그죠? 지리적 위치, 어디에 있다. 교통편이 좋은가, 나쁜가.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자, 환경이 뭐야? 인테리어나 아니면 도시의 이미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도 구입 과정에서 선택 기준이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작품이 많아요, 적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A라인 단발을 하고 싶은데 A라인 단발에 대한 작품이 되게 많아. 그러면 여기는 A라인 단발을 잘하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만족 사례가 예쁜 것이 많아, 적어. 뭐야 이거? 리뷰.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나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 전문성은 사실상 디자이너를 향하고 있긴 해요. 이거 뭘로 볼 수 있어요? 블로그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공정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해볼게요. 가격이 높다 낮다가 유입 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요. 위치, 교통편이 좋다 나쁘다가 유입 과정에서 선택 기준이 되고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 다시 말해 인테리어가 좋다 안 좋다. 도시의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이미지가 청담 너무 오바다. 청담. 자, 오케이. 홍대라고 해요. 합정이라고 합시다. 자, 합정이에요. 합정과 서울 시흥이라고 하면 어느 도시가 예뻐요? 간단하죠? 그렇죠? 시흥 저희 집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합정이 갖는 그 도시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트렌드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세러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 자, 시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고급스럽다 보기에는 너무 대중적이고 평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상상을 고객이 점수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어떤 거? 내가 원하는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 인기 스타일로 많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인스타그램 피드에 많이 있느냐 적느냐. 에서도 뭐라고? 선택의 기준이 된다. 또한 만족 사례. 정말 뭐 머리가 만족했고 뭔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리뷰에 많이 써 있느냐 써 있지 않느냐도 유입 과정에서 선택 기준이 된다. 자, 전문성.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이 디자이너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강해. 이 디자이너는 경력이 많을 것이야. 이 디자이너는 소홀함이 없이 아름다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여라고 하는 블로그의 글의 힘을 기준으로 유입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자, 가격이 높다 1번. 위치가 어떠하냐 2번. 전문성 3번. 환경 4번. 내가 원하는 작품 5번. 만족 사례가 6번이라고 쳐요.
그러면 1번부터 6번 중 긍정 요소가 51%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이 시작이야. 시작. 51%가 아니라 60%면요. 60%가 아니라 80%면. 그 말이야.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응? 51%보다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우리 샵을 또는 여러분들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신규 고객과 만나거나 매출을 이루거나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꼭 매출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이진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잔소리 같겠지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신규가 신규를 와서 우리가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객단가를 높인다. 이게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수가 카운셀링을 해서 단가를 높인 거야. 단가를. 응? 자,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이거죠? 맞나요? 당연히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신규가 많다 적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원래가 나한테 맞는 신규가 중요한 거예요. 나랑 같이 갈 신규가 중요한 거야. 매출이 되는 신규 아니야. 매세팅 신규가 아니야. 시술 신규가 아니야. 나랑 같이 갈 신규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나랑 같이 갈 신규가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대.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라는 게 뭐야? 응? 이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잖아.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자가 우리 고객이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를 어떻게 알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죠? 마케팅을 할 때 신규가 계속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의 단가를 조절하거나 응?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많은 신규들을 땡기는 것만 욕심을 내면 사실상 단가 있는 고객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케팅의 방법 자체의 시작점을 단가가 있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만족 사례의 방향. 무슨 말이야? 소득이 높은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살롱에서 듣고 싶은가? 소득이 높은 자들이 살롱에서 제일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그걸 꼬집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마케팅화하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어, 애쉬그레이가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애쉬그레이 단가가 높으니까. 근데 애쉬그레이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일 단가가 높은 거지. 이게 당월까지는 아니겠다. 1년을 기준으로 한 단가로 보면 애쉬그레이는 단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1년에 대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 1년에 대한 총 지출액을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고객들보다 자주 오는 고객이 누적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근데
그 누적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 선정을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전문성이나 그 만족 사례들을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찐으로 태워서 네이버나 인스타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단가가 있는 고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어차피 유료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신규는 어떻다? 신규의 목적은 뭐다? 단골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